물은 답을 알고 있다. 제1장 우주는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인간은 물이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다. 그 관점으로 다시 주위 세상을 보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들어온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무수한 드라마는 물이 비추어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사회는 하나의 커다란 바다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이 바다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사회라는 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다. 나는 물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 물의 결정 사진을 모아 사진집을 출간했다. 작은 물 한 방울에 불과한 행동이 생각지도 못한 큰 파문을 만들고 더욱 큰 파도가 되어 내게 되돌아왔다. 사진집을 낸 것은 내가 물의 결정 사진을 찍기 시작해 6년이 지난 1999년이다. 그 전까지 찍은 방대한 양의 사진은 내 회사에서 잠자고 있었다. 사진집을 내게 되어 모든 사진을 한자리에 늘어놓으니 어느새 멋진 스토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진의 결정 하나하나가 말을 시작하더니 거대한 이야기가 전개된 것이다. 물의 결정 사진을 모아 사진집을 내기로 한 나는 우선 몇몇 출판사와 접촉했다. 하지만 어느 곳 하나 듣기 좋은 말을 해주지 않았다. 그래도 사진집을 꼭 출간하고 싶은 신념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 내가 만든 회사에서 사진집을 출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판매하는 단계에서 난처한 문제가 생겼다. 출판 유통의 판매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서점에 진열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난감했지만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그 전까지 예약한 사람들을 위해 수백 권의 책을 직접 포장해 발송했다. 그런데 사진집을 발송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집을 받은 사람에게 재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사진집을 구입한 사람이 친구와 지인에게 소개를 해 입소문이 난 것이다. 한 사람이 5권, 10권씩 구입해 친구에게 나눠주는 사람도 있었다. 그야말로 수면에 파문이 있는 듯한 기세였다. 나는 이 책을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소개하고 싶어서 번역 회사에 의뢰해 모든 설명문에 영역을 달았다. 다행히 이 책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이후 나의 통역을 맡아준 아웨헌트 시즈코가 유럽과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사진집을 보내준 덕분에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이 사진집을 찾게 되었다. 얼마 후 사진집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내게 강연회를 부탁했다. 그 덕분에 나는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지의 물의 결정 사진을 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시기가 딱 맞아떨어진 모양이다. 모두 카오스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며 길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출간한 물의 결정 사진집은 작지만 뜻깊은 한 방울의 물을 세상에 떨어뜨린 셈이었다. 극히 일부지만 지금까지 찍은 물의 결정 사진을 소개하겠다. 전에 출간한 사진집 물이 전하는 말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 속편에 해당하는 물이 전하는 말 투에 수록된 사진도 있다. 또 일부는 독자적으로 재촬영했다. 말과 사진을 보여주고 음악을 들려주는 것으로 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은 선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33쪽 사진 참조. 사진집이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이 감상과 의견을 보내주었다. 내가 던진 작은 파문이 생각지도 못한 파도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사람의 의식과 말이 가진 에너지가 물의 결정이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것에 상당히 놀란 모양이다. 말과 생각이 물이나 다른 물질의 성질을 바꾼다는 것은 지금까지 종교나 철학 속 이야기로 여겨졌다. 물의 결정 가운데 어떤 것은 장엄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다. 반면 전혀 결정을 만들지 못하고 찌그러져서 사람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어둠을 가르쳐주는 듯한 물도 있었다. 강연을 할 때마다 슬라이드로 물의 결정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너무 놀라 한숨을 내쉬고 어떤 사람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물에게 글을 보여주었다. 유리병에 물을 담고 워드 프로세서로 글씨를 입력해 프린트한 종이를 병에 붙여 물에게 보여주었다. 사랑, 감사. 완벽할 만큼 아름답다. 대자연의 생명 현상은 사랑과 감사가 근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고맙습니다. 어원은 다르지만 고맙습니다는 어느 나라의 말이든 늘 정돈된 아름다운 결정을 보여준다. Thank you,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멍청한 놈, You fool,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나같이 결정을 만들지 못했다.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는 마치 어린애가 학대를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천사, 악마. 천사는 작은 결정이 중심을 감싸는 반면 악마는 중심의 검은 부분이 불룩하게 쏟아 공격하는 느낌이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 그렇게 해주세요가 귀여운 모양인데 반해 그렇게 해는 마치 악마처럼 보인다. 대자연이 섭리에는 강제와 명령은 없는 모양이다. 미안해요. 솔직하게 사과하는 마음은 역시 아름답다. 약간 흐릿해 보이는 것은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면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일까? 지혜, wisdom, 영어, 독일어. 지혜는 어느 나라 말이든 단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초등학교에서 한 실험이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물에게 말을 걸었다. 그대로 방치한 것도 있다. 귀여워. 멍청한 놈.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말을 건넨 물이다. 귀여워는 정말 귀여운 모양의 결정을 보여주는데 멍청한 놈은 보는 바와 같다. 참 예뻐 하고 가끔 말을 건넨다. 참 예뻐하고 자주 말을 건넸다. 방치하고 무시했다. 자주 참 예뻐하고 말을 건넨 물이 가끔 말을 건넨 물보다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무시당한 물의 결정은 모양이 일그러졌다. 우주는 어떤 얼굴일까? 우주라는 말을 일본어, 영어, 독일어로 보여준 것과 지구 사진을 보여준 것이다. 우주라는 글자는 세 나라 모두 비슷하게 단정한 모양의 결정을 보여준다. 대자연의 선미는 국경을 초월해 똑같은 모양이다. 지구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지구의 사진을 보여주는 물의 결정은 아름답지만 약간 모양이 일그러진 게 마음에 걸린다. 단정한 모양이었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결정은 없을 것이다. 물도 음악을 들을까? 유리병에 든 물을 두 개의 스피커 사이에 놓은 다음 음악을 들려주었다. 베토벤이 교향곡 운명. 베토벤의 교향곡 전원. 베토벤의 음악은 똑같이 로맨틱한 모양이다. 세밀하고 정돈된 아름다움이 있다. 치유 효과도 있을 것 같다.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곡조대로 아름다운 결정이 만들어졌다. 특이한 것은 자유분방한 모차르트의 성격을 나타내는 듯하다. 바흐의 지 선상이 아리아.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물처럼 흐르는 멜로디와 같이 결정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이 특이하다. 쇼팽이 이별이 곡. 쇼팽이 빗방울. 피아노 곡은 결정이 알갱이처럼 나타난다. 이별의 곡은 원제는 아니지만 결정이 작게 나뉘어졌다. 빗방울은 말 그대로 물방울 같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가냘픈 백조를 표현하는 것 같은 결정이다. 또 하나의 무지개 색은 희망의 빛일까? 그게 스토리에 따라 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비틀스의 Yesterday. 비틀스의 곡이 흔한 모양을 나타내 깜짝 놀랐다.
세계의 표준이 될 만한 명곡이라서 이런 단순한 모양을 나타내는지도 모르겠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하트 브레이크 호텔. 노래 제목대로 결정이 둘로 나누어져 하트 브레이크의 느낌을 준다. 버드 파웰이 클레오파트라의 꿈. 1950년대의 모던 재즈다. 아름다운 결정은 당시의 혼돈스러운 시대를 치유하는 음악이었음을 말해준다. 헤비메탈 음악. 시끄러운 음악으로 가사도 분노의 말과 저속어로 가득하다. 멍청한 놈의 결정과 비슷한데 음악보다는 말이 반영된 것 같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비발디의 사계. 꽃봉오리가 피어나는 봄, 활짝 피는 여름, 완숙한 가을, 움츠린 채 성숙한 겨울. 각각의 계절이 잘 나타나 있다. 작은 가을 찾았다. 일본곡. 고추 잠자리. 일본곡. 작은 가을 찾았다는 작은 결정과 낙엽 모양의 알갱이가 나타난다. 고추 잠자리는 6장의 꽃잎이 날개를 편 고추 잠자리 같이 보인다. 귤꽃 피는 언덕. 일본곡. 10초마다 결정의 색깔이 바뀌어 물도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쪽의 원이 빨갛게 변하는 것이 마치 노랗게 익어가는 귤처럼 보인다. 귤꽃 피는 언덕. 1946년에 만든 밝은 분위기의 노래. 전자파는 역시 무서워. 증류수와 사랑 감사를 보여진 물 두 종류를 준비해 각각 텔레비전과 컴퓨터 옆에 두고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전자레인지로 데워보는 실험을 했다. 텔레비전, 컴퓨터. 오른쪽의 증류수보다는 왼쪽의 사랑 감사의 물이 깨끗한 결정을 보여준다. 하지만 텔레비전도 컴퓨터도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휴대전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에 데운 증류수는 악마의 결정과 비슷하다. 최악의 결정이다. 휴대전화도 몸에 좋지 않은 것 같다. 좋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여주었다. 생명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다. 아름다운 결정이 나타났다. 전자파도 정보 내용에 따라서는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나 보다. 매우 신비로운 결정이다. 호수에서 기도를 하기 전후 또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글씨를 보여준 것, 미스터리 서클 사진을 보여준 것, 지진이 일어나기 전후의 지하수 등이다. 호수를 향해 기도를 했다. 일그러진 사람 얼굴처럼 보이던 것이 후광이 있는 열애상 같은 모습으로 변했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글자를 보여주었다. 거울 같기도 햇물이 같기도 하다. 아름다운 장엄함, 신성함이 느껴지는 결정이다. 미스터리 서클 사진을 보여주었다. 헤이다테 신궁의 물. 미스터리 서클은 UFO 모양이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신궁의 미타라시 물은 그 신사의 상징 표찰 같은 모양을 나타냈다. 돌고래 사진을 보여주었다. 돌고래는 인간의 지능과 비슷하고 인간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준다고 한다. 그야말로 바다의 기공자 같은 느낌인데 치유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모양이다. 시마네 현 동부 지진 전후의 지하수. 지진이 일어나기 전의 지하수는 불길한 전조처럼 결정을 띠지 못한다. 지진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결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한 방울의 물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많은 파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스위스에서 강연회를 기획해 나를 초대해준 마뉴에일러 김이라는 여성은 사진집을 본 후 내게 다음과 같이 감상을 말해주었다. 물의 결정 사진의 놀라움은 그것이 눈에 보인다는 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의식은 크게 도약하죠. 의식이 매우 빠르게 눈을 뜨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 느끼던 것이 눈에 보임으로써 가속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스위스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물의 결정 사진을 통해 우리는 의식과 말의 에너지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방법은 형상화하기 어려운 에너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최초이자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물의 결정은 모든 것을 보여주죠. 믿고 안 믿고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누구나 실험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일본에서 받은 엽서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대자연의 생명력을 피워나며 정화작용, 만물을 생성하고 키우는 신비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음, 생각이 물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 그것을 통해 마음의 개념과 말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제까지 없던 훌륭한 자료입니다. 정말 감동했습니다. 물의 결정은 순식간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물의 결정이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걸까? 거기에는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숨어 있어서 인간과 우주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물은 마음의 거울이다. 물은 다양한 얼굴로 인간의 의식을 형상화해 보여준다. 어떻게 물은 사람의 마음을 비춰내는 걸까? 의식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존재는 진동이다. 삼라만상은 진동하고 제각각 고유한 주파수를 바라며 독특한 진동을 갖고 있다. 내 이야기는 전부 이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물에 대해 계속 연구해온 나는 이것이 우주의 근원임을 알고 있다. 말로 하면 짧게 한 줄로 끝나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진동이라고? 눈앞에 있는 이 테이블도, 의자도, 내 몸도,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진동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이지? 손으로 만지면 질감을 느낄 수 있고 안도 꽉 채워진 목재나 돌, 콘크리트 등이 진동이라니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양자역학 등의 과학 세계에서는 물질은 본래 진동이라는 것이 상식이다. 물질을 미세하게 나누면 모든 것은 입자이고 파동이기도 한다는 신기한 세계로 들어간다. 만약 여러분이 마이크로의 몸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우주가 생성되는지 탐험을 떠난다고 하자. 그래서 원자 수준까지 작아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 것뿐임을 알게 된다. 전자의 숫자와 모양에 따라 원자는 고유한 진동을 갖는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마이크로 세계에서는 속이 꽉 찬 소재가 아니라 원자핵 주위를 하염없이 맴도는 파장이라고 느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늘 진동하고 움직인다. 그리고 초고속으로 끊임없이 전멸한다. 반야 심경에 다음 구절이 적혀 있다. 색 즉시 공공 즉시 색. 눈에 보이는 것에는 실체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실체가 있다. 먼 옛날 석가모니가 말했다는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이 신기하게도 현대과학으로 입증된 것이다. 물질은 눈에 보이지만 진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방 안에서 친구와 단둘이 수다를 떨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는데 다른 친구가 찾아온다. 그 친구가 방문을 연 순간 꽃이 핀 듯 환한 분위기가 싹 바뀐다. 한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굳어지고 검고 탁한 공기가 방 안을 맴돈다. 문 쪽을 보니 그 친구의 얼굴은 헬쑥하고 등은 초라하게 굽어 있으며 한눈에도 삶에 지쳐 보인다.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시련이라도 당한 걸까? 사업에 실패한 걸까? 아니면 삶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문제는 그 친구가 문을 연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확 바뀌었다는 점이다. 인간도 진동을 한다. 사람마다 고유의 진동을 갖고 있다. 그런 진동을 느끼는 감각을 누구나 갖고 있다. 인생에서 큰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은 슬픔의 주파수를 내보낸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밝은 빛의 주파수를 내보낼 것이다.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파동이, 그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시커멓고 사악한 파동이 일어난다.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과 장소에도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가 있고 가게를 내기만 하면 성공하는 복된 장소도 있다. 그런가 하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보석도 있다고 한다. 사물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 역시 각기 고유한 주파수를 갖고 있다. 대기의 에너지 변화가 천둥과 태풍을 일으킨다. 그것은 강렬한 에너지로 많은 재해를 일으키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것들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지상에 고인 나쁜 에너지를 강한 힘으로 날려버린다고 생각하면 천둥이나 태풍도 오히려 감사해야 할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인류가 옛날부터 축제를 좋아한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많은 사람이 모여 예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곳에는 밝고 좋은 파동의 소용돌이 친다. 그 위력으로 고여있던 좋지 않은 에너지를 날려버리는 것이다. 모든 것은 진동하고 동시에 고유한 파동을 갖고 있다. 그것을 알았으니 그 세계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처 알지 못한 것, 의식의 깊은 곳에 숨어있던 것에도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어 새로운 발견과 감동으로 인생의 풍요로움을 더할 수 있다. 만물이 진동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든 소리를 내고 있다고 바꿔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아니다. 가끔 나무의 소리를 듣거나 풀, 꽃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식물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만물이 가진 독자적인 주파수는 각각 소리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대개 15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까지의 소리라고 한다. 헤르츠는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진동수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는 제한된 범위의 소리밖에 듣지 못하는데 어쩌면 그래서 다행일지도 모른다. 만약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밤에도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다. 자연계는 정말 신비롭고 완벽하다. 소리를 내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소리를 듣는 존재도 있다. 바로 물이다. 물의 음악을 들려주면 왜 결정이 변할까? 또 말을 걸거나 글자를 보여주면 왜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이는 걸까? 그것은 모든 것이 진동이기 때문이다. 물은 사물이 갖고 있는 고유한 주파수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대로 전사한다. 음악이나 입에서 나온 말이 진동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음악은 다양한 주파수의 진동을 즐기는 것이고 불교 의식에서 독경을 하는 것도 소리를 내므로써 일종의 치유 파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면 글자를 종이에 써서 물에게 보여주어도 결정이 변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종이에 쓴 글자 자체에 그 모양이 바라는 고유한 진동이 있어서 물은 글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진동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은 세상의 모든 진동을 충실하게 묘사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준다. 물에게 글자를 보여주면 물은 그것을 진동으로 파악해 그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글자란 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발음기호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애초에 말이란 무엇인가? 성서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쓰여 있다. 우주가 창조되고 만물이 생성되기 전에 먼저 말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말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대자연에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이 아닐까? 먼 옛날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생활하던 무렵 그들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자연이 내보내는 다양한 진동과 소리에 귀를 기울여 위험이 다가오지는 않는지, 가까이 오는 것이 안전한지, 아니면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감지했을 것이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 동물이 풀밭을 걸어가는 소리, 그런 소리를 구분해 입술과 성대를 이용해 의사를 나눴을 것이다.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말은 두세 가지의 아주 간단한 것이었다고 상상할 수 있다. 문명이 발달해 체험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어휘를 늘려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나라나 지역에 따라 말이 다른 이유는 왜일까? 이것 역시 원래 말이 자연의 진동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면 설명이 된다. 살고 있는 장소에 따라 자연 환경도 다르기 때문이다. 장소가 다르면 자연이 내는 소리도 다르다. 뜨거운 사막, 날씨의 변덕이 심한 유럽, 후덥지근한 아시아의 섬에서는 제각각 자연 속에 흐르는 소리가 다르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철마다 자연이 내는 소리도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자연의 진동을 나타내는 단어 역시 풍부하다. 추적추적, 보슬보슬, 번쩍번쩍 등의 의태어를 보면 알 수 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일본어, 영어, 독일어 등 여러 나라 말로 적어 물에게 보여준 후 결정 사진을 찍으면 어느 나라 말이든 균형 잡힌 아름다운 결정을 보여주었다. 반면 멍청한 놈 등 사람을 저주하고 공격하는 말은 어느 나라 말이든 결정이 흐트러진 채 부서져 보기에도 처참한 모양이었다. 성서에 쓰여 있는 바벨탑 이야기에는 태고 적에는 모든 인간이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지역과 자연환경이 달라도 대자연의 섭리는 근본적으로 똑같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정을 찍었을 때 균형 잡힌 육각형을 보여주는 것은 그 물이 대자연의 생명현상에 합치했을 때라고 생각된다. 인간이 대자연의 섭리를 망각한 후에 만들어낸 물이나 오염된 물은 결정을 만들지 못하는 것 같다. 도쿄의 수돗물로 결정 사진을 찍어보니 보기에도 처참한 모양이었다. 일본에서는 염소로 수돗물을 소독하기 때문이다. 자연의 물이 갖고 있는 반듯한 구조는 염소에 의해 상처를 입는다. 물이 얼 때의 물 분자는 질서 있게 결정 구조를 만든다. 이것이 육각형 구조를 이뤄 안정적으로 성장하면 결정이 되어 눈에 보이는데 자연과는 다른 정보가 그곳에 전해지면 완벽한 육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고마워요, 사랑, 감사라는 말은 대자연의 규칙, 생명 현상의 근원이다. 그래서 물은 자연 그대로의 육각형 모양을 완벽하게 만들어낸다. 반면에 멍청한 놈은 자연 속에는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부자연스러운 말이다. 사람을 저주하는 말, 상처 입히는 말, 깔보는 말 등은 인간이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생긴 말들이다. 아마 대자연에는 사랑과 감사라는 진동밖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자연의 풍경을 보면 알 수 있다. 나무와 풀, 꽃은 서로 존중하고 공존하며 살아간다.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사자도 배가 고플 때를 제외하면 함부로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는다. 나무 아래서 햇빛이 닿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풀도 없고 먹이를 혼자 차지하려는 동물도 없다. 1989년 미국의 과학 잡지 21세기의 웨런 제이 하모만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이 실렸다. 인간을 구성하는 유기물이 갖고 있는 주파수를 소리로 바꾸면 대략 42옥타브가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주파수는 바장도의 도를 기준으로 할 때 570조 헤르츠에 달한다는 말이다. 1헤르츠에는 1초에 한 번 진동한다는 뜻이므로 1초에 570조 번이나 진동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단한 능력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셈이다. 42옥타브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지만 어쨌든 놀랄 만큼 다양한 주파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의 몸은 다양한 차원의 주파수가 이루어내는 하나의 우주이며 그 자체가 대우주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다. 나는 파동과 주파수에 대해 말할 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론이라는 독자적인 이론으로 설명한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론이란 무엇일까? 아주 간단하다. 삼라만상 모든 것이 갖고 있는 주파수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7가지로 집약된다는 뜻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주파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그야말로 무한하다.
말하자면 피아노처럼 낮은 음에서부터 차례로 건반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피아노의 하얀 건반을 두드리면 그것은 반드시 도레미파솔라시도의 7가지 소리 가운데 하나다. 이 가운데 처음의 도에 비해 마지막의 도는 주파수가 2배가 된다. 즉 2배의 주파수까지 7개로 나눈 것이 도레미파솔라시도다. 따라서 이 7음을 반복하는 것으로 낮은 음에서부터 높은 음까지의 모든 음을 표현할 수 있다. 모든 주파수를 음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명 현상이다. 같은 주파수는 서로 공명한다. 소리 곱새라는 도구를 이용해 실험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소리 곱새는 U자 모양의 금속 부분을 때려서 소리를 내는 기구인데 악기나 코러스의 튜닝에 사용되기도 한다. 440Hz의 라 음을 내는 소리 곱새를 향해 똑같이 440Hz의 라 음을 내서 충돌시키면 소리 곱새는 혼자서 웅 하고 운다. 이것이 공명 현상이다. 같은 주파수를 가진 것은 한쪽이 소리를 내면 거기에 공명의 다른 한쪽이 소리를 낸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같은 파동을 가진 것이 서로를 끌어당겨서 반응하는 것이다. 평소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러한 현상을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다. 길을 가는 개는 다른 동물에게는 반응하지 않지만 길 건너편이 다른 개를 보면 민감하게 반응한다. 구급차 사이렌이나 두부장수가 흔드는 종소리에 반응해 허공을 향해 짖는 개가 있는데 이것도 공명의 일종이다. 인간관계에서도 파장이 같은 사람은 서로를 끌어당겨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다. 전혀 다른 타입은 아무리 가까이 다가서도 서로 끌어당기지 않고 무관심하다. 만약 여러분 옆에 싫은 사람이 다가오면 여러분이 그 사람과 어떤 점에서 공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무도에서 최고의 비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적과 공명하지 않는 것이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상대와 공명하는 것이므로 아직은 수준이 낮다. 다른 파동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공명하지 않고 멀어진다. 이질적인 것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완전히 똑같은 주파수의 파동은 공명한다. 그것이 공명의 원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완전히 똑같은 주파수가 아니어도 공명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주파수가 2배가 될 때다. 440Hz인 라음과 1옥타브 아래인 220Hz의 라음을 피아노로 동시에 치면 기분 좋게 소리가 울린다. 소리 곱새를 향해 1옥타브 아래의 음을 부딪혀도 공명한다. 주파수가 2배, 4배, 8배일 때나 2분의 1, 4분의 1 주파수일 때 공명한다. 이 관계는 무한히 계속된다. 아무리 멀리 떨어진 주파수라도 그것이 배수일 경우에는 공명한다. 이것은 모든 차원에서 공명하는 파동을 갖고 있다고 바꿔 말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예수나 석가모니와 같은 성인의 높은 파동을 가진 사람에게도 끌리는데 그런 한편으로 사회 규칙과는 관계없이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이나 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큰 도둑에게도 매력을 느낀다. 그것은 결코 모순이 아니다. 인간은 다양한 수준에 공명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청탁병탄이라는 말처럼 선과 악을 가리지 않고 포용하는 삶은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끌리는 사랑이라는 현상을 파동적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사랑도 일종의 공명 현상이다. 예를 들면 자신의 능력이 파동적으로 10 수준이라면 자신과 똑같이 10의 파동을 가진 상대와 공명하거나 그보다 약간 높은 12 정도의 파동을 가진 상대에게 호감을 갖는다. 그런 형태로 사랑을 할 때 인간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된다고 생각한다. 10의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5밖에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도 10인 사람과 사랑을 하면 거기에 맞도록 10의 능력을 발휘하고 상대가 12의 파동을 가졌다면 자신의 능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일도 잘할 수밖에 없다.
사랑을 하면 일의 내용이나 주위 환경도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도 일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사랑을 하는 사람일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애에 한정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호감을 갖거나 그 됨됨이에 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사랑은 주파수를 높여 인간을 성장시키는 기폭제다. 우리 모두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사랑하자. 자연계의 대부분은 하나의 고정된 주파수밖에 내지 않는다. 참새의 울음소리는 모두 똑같이 들리고 참새 입장에서는 각각 다르게 울지도 모르지만 개나 고양이도 울음소리에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 그에 비해 인간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자유롭게 노래하고 멜로디를 만들 수 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연의 모든 것과 공명할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다. 인간은 우주의 모든 것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에너지를 주고 반대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것은 양날의 칼이다. 인간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면 자연의 조화를 어지럽히는 에너지를 세계에 퍼뜨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지구를 이렇게 오염시킨 것은 우리 인간이 산업혁명 이래 오로지 생활의 편리함과 자신들의 부를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그런 인간의 의식이 대량 소비 사회라는 생활 양식을 만들어냈고 그것으로 지구 환경을 위협해왔다. 이제 인류는 의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어떤 파동과도 공명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므로 자연과 공생하며 지구를 더 이상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의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파동을 세계로 내보내고 지구를 어떤 별로 만드느냐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과 감사로 마음을 태우면 사랑해야 할 상대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멋진 일이 차례로 찾아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미움과 불만, 슬픔이라는 파동을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 아마 더욱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슬픔이 가득한 결과만 낳게 될 것이다. 어떤 세계를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는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